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의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건물 투자 비법 네 번째, 코어, 계단과 엘리베이터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코어란 무엇일까요? 사실 골프 치시는 분은 뭐 코어 강화 훈련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건물에 있어서 코어 생각보다 생소하실 겁니다. 건물의 중심부라면 보면 될까요? 건축 용어 사전에서는 코어란 순환과 서비스로서 사용되는 수직적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환과 서비스로 사용되는 수직적 공간, 조금 이해가 더 되실까요? 어떤 거 있을까요?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화장실, 전기통신, 배연 설비 등일 겁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 뒤에 있는 뭐 전기 설비, 통신, 배연에 대한 사항들까지는 모르실 수 있겠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계단하고 화장실, 그리고 규모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 저희는 4층 이상 5층이 되는 데부터는 엘리베이터를 사실 필수라고 거의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이 저희가 보는 코어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고요. 그렇다면 계단과 엘리베이터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새로운 건물 방문하시면 어떻게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찾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출입구 얘기하실 겁니다. 외부 공간과 코어를 연결하는 공간이 바로 건물의 출입구죠. 그리고 출입구 안쪽으로 해서 코어까지 연결되는 공간을 저희는 로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건물에서 코어의 배치는 몇 가지 있을까요? 사실 수천 세기부터 인류는 사실 건물의 출입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을 거고요. 그와 같은 기법을 다양한 방법의 형태의 건물에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신전과 같은 건물에서는 계단을 통해서 왕이 있는 공간 혹은 신권이 있는 공간으로 진입하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게까지 만들게 했었고요. 다음과 같이 후문을 통하는 이런 공간은 출입구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하는 건물의 대부분은 출입구가 어디 있죠? 대부분 눈에 띄는 대로변을 향해 있고요. 그 출입구의 뒤에는 바로 코어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건물들 보시면 이렇게 도로변에 나와 있는 상점 옆에 출입구에 그렇게 계단이 붙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건물도 있을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주거의 형태를 띈 건물의 경우는 오히려 출입구를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오히려 외부 쪽으로는 공간들을 놓고 출입구는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 건물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계단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전에 다가구나 이런 걸 쓰였던 건물을 상가로 바꾼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벽돌로 돼 있던 계단이 있던 형태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계단 형태로 바꿔서 상업용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여기서 제가 바로 눈치 빠르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인데요. 건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시크릿한 비법입니다. 다가구, 주거용 건물과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용 건물의 출입구와 코어 배치는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다가구를 그냥 리모델링 통해서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돈을 들이고 했는데 왜 임대가 안 되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또 무리하게 건축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작품성에 치중된 건물에 투자를 하셨다가 오히려 들어오는 그 임차인들의 상업 행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잘 매출도 오르지 않는 그런 건물을 투자하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임대 수익을 위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돼야 되는 것은 내부의 공간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기 좋은 공간이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3층 이상의 업무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업무를 보는데 쾌적함과 편리함이 있느냐, 그리고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지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건물의 디자인이나 혹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 혹은 디자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옥으로 쓰시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화된 디자인이 오히려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다시 말이 좀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가서 출입구와 코어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어의 형태는 사실 일반인이 여기까지 알아야 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편심코어, 독립코어, 양단코어, 중심코어 이렇게 네 가지 형태 정도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심코어 먼저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심코어는 사실 저희가 많이 보는 형태고요. 바닥이 협소한 경우에 한쪽에 이렇게 코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저희는 편심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점은 뭐냐면 좁은 부지에서도 쓸 수 있고요. 코어를 제한 나머지 공간을 낭비가 없다는 거.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게 한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고층으로 갈수록 구조상 불리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 위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을 두 공간으로 나누기가 출입구가 한쪽에 있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코어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독립코어는 사실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형태는 아니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코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이 형태가 왜 그러냐면 요 피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피난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피난법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독립코어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이 향후에 중축이나 혹은 인접지의 건물과 같이 개발할 복합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 코어 부분이 제거가 되면 바로 연결이 가능한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독립코어 형태로 엘리베이터를 붙이게 되면 바로 지금 있는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독립코어 다음으로 양단코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양단코어는 사실 사용이 그렇게 오래된 코어는 아닌데 장점이라고 보시면 구조적으로 그래도 한쪽에 쏠려져 있지 않아서 매우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과 조망을 하는 두 가지 주된 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을 양쪽으로 몰았다라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앙 코어인데요. 사실 소규모 건물에서보다는 대규모 건물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소규모 건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중앙 코어입니다. 이 중앙 코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대지의 향한 부분에 출입구를 놓고 양쪽으로 쇼룸을 설치하는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중앙 코어에 있어서의 장점은 건물의 넓은 부분을 향해서 노출되어 있고 바로 한가운데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아주 편리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코어에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었고 그러면 엘리베이터와 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사실 코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계단과 같이 있는 일자형,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진 형, 그리고 별도의 공간이 있는 복합형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형태 말고도 다양한 형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잠깐 요거를 그림 도표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저희가 계단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코어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코어가 계단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도 있겠지만 뭐 외국이나 이런 데 여행 가시면 계단 형태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돌면서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계단이 꼭 이렇게 두 개가 맞붙은 계단보다도 이렇게 된 계단과 이렇게 된 계단이 같이 연결되거나 혹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부에 공간이 있는 그런 형태의 계단들도 있다는 것까지는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단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단과 엘리베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물에 있어서의 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3편에서 다뤘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사실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도로와 일면이 접한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접하실 거고요. 도로와 대지가 1번으로 돼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부지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주차장을 우측을 택할 건지 좌측을 택할 건지를 보통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측에 있는 건물이 높지 않다면 주차장은 우측편에 놓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좌측편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진입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건물의 모양은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코어의 위치는 이쪽 우측으로 편심 코어 혹은 좌측으로 편심 코어 혹은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된 형태나 혹은 이렇게 된 형태의 코어를 별도로 구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건물이 작은 경우라도 이 경우는 다양한 방법이 선택이 가능하시고 토지조차도 이용이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기지 않고 단면이 도로에 접한 경우는 조금 어떻게 배치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아쉽게도 한쪽을 내줘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주는 공간만큼을 사실은 건물에서 1층을 필로티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물을 주차장을 뒤로 놓고 건물까지의 차량이 한 대 다닐 수 있는 공간만큼을 두면서 1층을 필로티로 둔 공간으로 해서 건물을 구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는 이 필로티 근처로 해서 이쪽 편으로 해서 편심 코어나 혹은 여기 중앙에서 연결되고 앞뒤로 들어갈 수 있는 중앙 코어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의 긴 변이 접한 변보다는 공간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건물 자체가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뒷공간을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그러기 위한 공간에 데드 스페이스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두 면이 접한 형태고요. 사실 이런 토지는 매우 좋은 토지이고 가장 투자하시기 좋은 토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 넓은 도로보다는 좁은 도로에서 주차장을 진입하게 돼 있고요. 이쪽 편을 주차장 공간으로 두고 나머지 공간, 특히 코너 공간이 중요하겠죠. 횡단보도가 있는 이 코너 공간에 힘이 실릴 겁니다. 그래서 코너 공간을 가진 공간을 통해서 구획을 하게 돼 있고, 건물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 중앙과 이쪽 중앙을 이렇게 연결해서 통로를 두는 형태. 그리고 1층에서는 여기 주차장으로 나가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2층에서는 주차장으로 나가는 공간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한 통로식의 배열로만 연결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 통로를 없애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물을 유행하고 배치에서도 가장 효율이 좋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게 긴 면이 이렇게 넓은 도로로 들어간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 도로에서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가 요 토지가 가장 주의해야 될 투자점인 토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쪽으로 진입이 되면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이쪽 우측편에 주차장을 놓을 수 있는 반면에 이쪽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요 4m 도로 좁은 쪽에서 진입이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로 주차장을 놓으시는 선택은 사실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코너에 힘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뒤로 이렇게 주차장을 배치하시는 경우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처럼 통로만 만들어서 이쪽에 주차장을 두시고 나머지 부분을 건물로 만드는 방법이 많이 쓰시는 방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후문 정도를 여기로 내기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변이 접해져 있는 도로에 비해서는 좋은 토지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여기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면 이 뒷부분만큼 날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지하로를 검토할 때에는 이 토지는 매우 유익한 토지고요. 지하까지 검토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와 그리고 주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단, 코어까지 이렇게 설명시켜 드렸는데 사실 어느 부지에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보다 주변의 상황이나 혹은 횡단보도 그리고 옆에 건물하고의 관계 등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점은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어가 제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던 이유는 코어는 사실 건물의 외관은 리모델링 가능하지만 코어는 웬만해서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바꾸는 경우는 돈도 많이 들고 구조적으로도 검토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 가치TV 부가티 건물 투자 비법 네 번째 코어 계단과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